안녕하세요. 1204 디자인의 장훈 디자이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백정신과 의원입니다. 평수는 88평에 홀 부분까지 포함하면 97평 정도 되고요. 1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산 백정신과 의원 돌아다니면서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시면 지금 자동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 파티션이랑 이쪽에는 자동문을 달아서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드렸고, 따로 시건 장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업체에서 시건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물리적인 시건 장치는 빼고 시공을 했습니다. 이 자동문이 하부 바가 없는 지금 투명한 형태라 가지고 부딪히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사인물을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금속으로 프레임을 다 잡은 거고, 이 자동문은 가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죠. 자동문 위쪽에 항상 저 정도 20cm 정도의 두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걸려 있어요.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자동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뒤쪽에서 풀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저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름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을 좀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닫히다가도 내가 이렇게 오면 안 닫혀요. 왜냐하면은 여기다 센서가 있거든요. 이게 센서가 지금 양쪽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센서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쪽 부분은 따로 저희가 스위치를 잡아서 엘리베이터 이 홀 부분만 따로 스위치를 켤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백정신건강의학과라고 사인물이 붙어있죠. 그 위에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색 스카시를 사용해서 따로 도장을 하지 않고 붙여줬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스위치는 일괄 스위치입니다. 일괄 스위치. 전체적으로 끌 수 있는 일괄 조명이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벽체를 따라서 라운드가 져져 있고 쭉 이어져 있거든요. 천장이 입구에서부터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서 카운터를 돌아서 저기 진료실까지.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제 라운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따뜻한 공간에 이렇게 포인트적인 느낌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사선으로 깎여져 있어요. 중앙에 로비나 이런 페인트로 지금 마감된 천장 부분과 이어지게끔 마감을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렇게 낸 거거든요. 이쪽 천장에는 조명 같은 경우도 커버가 검정 색깔인 기구를 사용했고, 또 페인트로 마감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흰색 다운라이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조명의 컬러는 4000K 그 주백색 컬러예요. 그리고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전구색 2700K 정도. 이 사인물을 비치고 있는 직부등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 기구입니다. 카운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카운터 길이가 대략 5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제작해 와서 현장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마감은 이제 필름 마감이에요. 세 분이 앉을 수 있도록 내부에서는 좌석이 구성이 돼 있고, 이 앞에 백정신과 로고가 스카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깔끔하게. 이제 여기서 카운터의 포인트는 이 라운드가 져져 있어요. 각 내 모서리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의 카운터입니다. 정신과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라운드 진 곳도 많고, 그 라운드 진 곳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안정감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카운터 뒤쪽으로 해서 사인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블루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엄청 얇은 액자처럼 된 모니터거든요. 이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방식인데, 그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에 맞게끔 저희 브랜딩 팀에서 따로 제작된 사인물이고요. 여기 이제 전원선 한 개만 들어가요. 콘센트 220V 한 개만 들어가는데, 지금 뭐 선이 노출이 없죠. 이 뒤에 공간도 없고 뒤에 방으로 선을 빼서 작업이 돼 있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블루 캠퍼스가 2개 부착돼 있어요. 이게 장점이 그냥 아크릴로 해서 원장님들 양력이나 사인물들 시트 작업할 수도 있지만은, 모니터로 얇은 액자식으로 해서 달게 되면은 나중에 바꾸는 데 자유로움이 있죠. 대신에 단점은 조금 비싸다는 거. 이 뒤쪽에 보시면은 TV가 하나 더 있죠. 65인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된 거예요. 안에 이 부분에 타공을 해줘서 리모컨 같은 거를 조작을 할 때 조작이 이제 잘 되게끔 타공을 해준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가벽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원래 없었던 것인데 이제 가벽을 세움으로써 뭐 TV도 매립되고
모니터도 액자형으로 달고, 이제 가벽 안에는 이제 창고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뒷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진료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 이 가벽에 이런 라운드 부분을 따라서 돌아가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기 카운터 앞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 벽체 마감도 필름이에요.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해줘서 전체적인 느낌이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했고, 이 벽체의 길이는 매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매지 하나가 거의 1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미터 수가 나오죠. 지금 1, 2, 3, 4, 5 대략 5m 좀 넘는다는 얘기예요. 벽체가. 위쪽에 보시면 이제 레일 조명이 설치되어 있죠. 이 레일 조명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매립되어 있어요. 레일 자체가.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가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고, 이게 지금 스피커 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마감이 씌워지는데 잘못 와가지고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스피커를 지금 둔 이유가 이 모니터에서 스피커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뒤쪽에 있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매립을 했기 때문에 스피커 사운드바를 저희가 보통 쓰거든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요거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모니터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이 모니터 용도는 환자 대기 명단 뭐 그런 거 이것저것 용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 조제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기 옆에 보시면 시계가 있어요. 요거 시계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제법 커요.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실상 숫자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조제실이 있어요. 조제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약장이나 차트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시건 장치도 필요한 곳에 달아드렸고,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스위치가 여기 다 달려 있어요. 냉난방기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서 한 번에 조작이 되고요. 조제실 바로 옆에 직원실이 있어요. 문은 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는 하나만 달려 있기 때문에 천장이 좀 비어 있어요. 공간은 분리를 하되 냉난방은 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각 실의 사인물들은 5mm짜리 스카시를 붙여줘서 각 실을 표현을 했고, 이런 부분에 지금 영어가 써있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원장님과 소통해서 제작이 된 거고요. 이쪽 조제실 같은 경우만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벽에 들어가는 부분을 포켓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포켓으로 문이 들어갈 때 스카시가 아무리 5mm라고 해도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시트로 저희가 마감을 해서 이제 뭐 시트든 스카시든 간에 이질감이 없어요. 이 병원에 깔려있는 모든 바닥이 다 포세린 600각 타일이에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아요. 관리도 편하고 쉽고 예쁘고 오래 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얘도 한 5m 정도 돼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이음새가 보여요. 여기 절반 나눠서 들어왔고, 들어와서 얘도 이제 마감하고 쿠션 붙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등받이는 공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앞뒤로 앉을 수 있게끔. 이제 밑에 쪽도 보시면 다리 부분도 이 등받이가 그대로 내려온 형태와 가로 대를 세워서 라운드진 형태로 가구를 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책장. 이 책장 같은 경우도 카운터랑 디자인이 비슷해요. 이 내 모서리에 라운드를 돌려서 필름 마감을 해줬고요. 옆면은 가운데 이런 세로 봉을 세웠어요. 각 칸에 대한 지지라던가 책을 분리될 수 있는 파티션 역할. 그리고 이것도 통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한 건데, 보시면은 천장이랑 바닥이랑 다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세워서 들어온 게 아니라 끝에 부분 걸레바지 부분은 처음에 안 들어왔고, 걸레바지를 들여서 조립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감을 씌워서 마치 현장에서 제작한 것처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유리 파티션이 좀 하나 서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제작해서 가져왔는데, 가구집에서 제작해온 그런 가구들이 이어 붙어서 뭔가 하나의 마감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이쪽 보시면은 그 붙박이 의자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소파도 이지클린이라고 해가지고 벨벳 재질, 고급 원단이긴 한데 때가 좀 잘 타게 생겼죠. 하얗다 보니까는. 그래서 나중에 교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교체를 하면 되고요. 이쪽 디자인 같은 경우도 발 밑으로 이제 라운드가 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은 이제 탕비 공간이에요. 탕비대. 탕비대 위에 이제 구석진 공간에 조명이라던가 모빌을 달아서 저희가 여기를 꾸몄습니다. 이제 선 같은 경우는 합으로 타공을 해서 탕비대 밑에 콘센트에 꽂혀 있는 상태고, 모빌 같은 경우도 원장님께서 선물 받으셨다고 가져오셨거든요. 이 위치에다가 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1시간 전에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게 그 뱅뱅이라고 해서 팔긴 하던데, 이게 좀 스텐이라서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 뚜껑도 한 5만원? 이쪽에 보시면은 대부분 남는 공간, 이게 뭐 탕비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밑에 공간들은 당연하게도 하부장이 됐고요.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아까 책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책을 꺼내서 독서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시계가 곳곳에 많아요. 심리적인 안정이 되니까 시계를 봄으로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 위에는 화병이라던가 오브제를 올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한 선반이거든요. 이 위에다가 올릴 거를 제가 사왔어요. 이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진이랑 좀 다른 맛이 또 있네. 그런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낫죠. 여기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냥 두고 여기다 물이 담겨 있으면 조금 더 그 생기가 있겠죠. 그리고 팁을 하나, 이제 블라인드 같은 거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롤 블라인드도 있고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있고, 지금 알루미늄 블라인드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얘가 제가 여러 개 써보고 보고 하니까는 이게 가장 이제 가성비도 있고 가장 예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가로 와이드 폭이 너무 길게 되면은 조금은 제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는 나눠서, 여기는 5등분이 지금 돼 있죠. 높이 조절이라던가 이런 빛 조절도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이보리 색깔인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타공이 된 게 있어요. 또 타공 알루미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만 비싸고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타공이 안 돼 있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파우더룸이에요. 이쪽에 이제 공간의 목적은 세면대가 하나 있어서 손 씻고 그런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게끔 파우더실이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꺾이는 공간에는 하부장을 달아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문은 따로 없고요. 그냥 계곡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우더실에 대한 가치성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벽체로 막아줬거든요. 너무 이제 막다 보면 안에 있는 파우더룸을 이용하시는 환자분께서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저희가 살을 잡아서 좀 답답함을 줄여줬어요. 이거는 지금 열도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얘만. 왜냐하면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목재로 작업을 미리 해놓고 이제 시공이 후에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뒤쪽으로 이 벽체로 돌아왔어요. 지금 빈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비품이나 이런 창고 형식으로 돼 있고, 이제 문은 이제 터치를 열게끔 제가 시공을 했고요. 지금 라운드가 많잖아요. 타일 시공하기가 조금 빡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을 다 따라서 타일을 다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가 질수록 예쁘고 좀 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조금 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제 시공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쪽도 천장 부분에 간접 조명이 이렇게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천장 구조가 입구에서부터 쭉 온 거고요. 진료실 1, 2, 3이 이렇게 있어요. 각 실을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숫자로 명시를 해놨고요. 이쪽부터 진료실 1, 2, 3입니다. 문선이라고 하죠, 보통. 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는 도무스 손잡이가 다 사용이 됐어요. 이쪽이 진료실 1번인데요. 전반적으로 조명은 로비랑 마찬가지로 주백색 4000K 조명을 사용했고요. 원래는 이 진료실 나누는 가벽들이 없었을 거잖아요. 가벽들을 다 설치를 하면서 이제 샤시 중간에 걸리는 가벽도 있었을 것이고, 뭐 프레임에 걸리는 가벽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창을 살리고 다 마감을 해줬습니다. 블라인드 마찬가지로 로비랑 같이 알루미늄 블라인드 섰고, 이쪽이 이제 돌아가는 곳이 이제 조제실이에요. 원장님실에서 조제실 동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진료실 2번, 책상은 같은 거 원장님께서 구매하셔서 사신 거고, 각각 진료실마다 세면대랑 하부장, 옷장 이런 식으로 제작 가구가 들어가 있고, 진료실 3번 책상이 없죠. 여기는 책상이 없는 이유가, 아직은 원장님이 2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료실 3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진료실로 사용될 계획이고, 지금은 원장님 따님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공급방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수액실, 뭐 검사실, 심리검사실, TMS실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수액실은 침대가 2개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수액을 맞는 장소인 것 같고, 각 실은 벽지를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걸레바지랑 몰딩이 들어가 있어요, 천장에. 이제 검사실은 검사 기계들이랑 이렇게 설문할 수 있는 그 책상, 페이퍼에 설문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실 보시면은 원장 선생님이랑 환자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TMS실이고, TMS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TMS 기계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벽체 사이에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흡음 효과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천장에도 지금 흡음이 돼 있고 벽체도 다 흡음이 돼 있어요, 사방으로. 오늘 이렇게 부산 수영구에 있는 백정신과 의원 인테리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멋진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